15번입니다. 중앙은행의 화폐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이 화폐 공급, 통화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과 일반은행에 의해서 공급이 되는데, 중앙은행은 본원 통화의 공급을 담당하고 일반은행은 예금 통화의 공급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 통화는 일반은행이 공급하는 예금 통화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통화 공급, 화폐 공급의 식을 보면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 통화의 통화 승수를 곱한 만큼이 통화 공급이 됩니다. 이 오른쪽에 통화 승수 M이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M은 통화량, 머니터리 베이스의 본원 통화 또는 하이 파워드 머니라고 하는 뜻으로 H로 쓰기도 하는데, 이것을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본원 통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C는 현금, D는 요구불 예금, R은 지불준비금. 지불준비금은 예금은행이 예금 인출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 지불준비금은 필요지불준비금과 초과지불준비금으로 나누어집니다. 필요지불준비금은 예금의 일정 비율을 지불준비금으로 보유하라는 중앙은행의 요구에 의해서 보유하는 준비금으로 법정 지불준비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초과지불준비금은 필요지불준비금을 초과해서 보유하는 지불준비금, 즉 은행이 필요지불준비금에 추가해서 자발적으로 보유하는 지불준비금을 의미합니다. 보통 예금은행은 지불준비금의 일부를 자신의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나머지는 중앙은행에 예금하는데, 자신의 금고에 보관한 지불준비금을 예금은행 시제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에 예금한 지불준비금을 지준예치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 비율과 지불준비율이 있습니다. 이제 식으로 알아보면 통화량은 현금과 요구불 예금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본원 통화는 현금과 지불준비금의 합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 현금 보유 비율인데, 이것은 요구불 예금분의 현금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불준비율은 요구불 예금분의 지불준비금이 됩니다. 이와 다른 버전으로 현금 보유 비율을 통화량 M분의 현금 C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데는 두 가지 버전 어떤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현금 보유 비율을 요구불 예금분의 현금의 비율로 나타낸 식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통화 승수를 도출하기 위해서 통화량 M과 본원 통화의 이 C와 R을 현금 보유 비율과 지불 준비율의 식으로 변형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현금 보유 비율을 C에 대해서 정리하고 지불 준비율을 R에 대해서 정리해서 통화량과 본원 통화 식에 있는 C와 R에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되고, 이것을 통화량을 분자, 본원 통화를 분모로 해서 나눠줘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되고, 우리는 통화 공급의 식을 이 왼쪽에 있는 통화 공급이 통화 승수 곱하기 본원 통화의 형태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통화량만 남겨놓고 본원 통화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이와 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통화 승수는 현금 보유 비율과 지불 준비율의 합이 분모에 가고 분자에 현금 보유 비율 더하기 1이 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보기들을 보면 1번과 2번 그리고 5번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먼저 판단하고 3,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금 창조 기능은 중앙은행의 독점적 기능이다. 중앙은행은 본원 통화를 공급을 하고 그 본원 통화의 통화 승수를 곱해서 통화 공급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이 통화 승수를 결정하는데 일반은행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은행은 법정 지불준비금 또는 필요 지불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 내에서 대출을 통해서 민간에 돈을 풀게 되고, 민간에 풀린 대출금이 다시 다른 은행에 예금되는 과정을 통해서 추가적인 요구불 예금이 창조되고, 이 과정이 반복됨에 따라서 예금 창조 또는 신용 창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예금 창조 기능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일반은행의 기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2번, 본원 통화는 현금과 은행의 예금을 합친 것이다. 현금과 은행의 예금을 합친 것은 통화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5번 법정 지급 준비율은 통화 승수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아까 봤지만 통화 승수에서 이 분모에 지불 준비율이 들어가 있죠. 따라서 법정 지급 준비율은 통화 승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보기인 3번, 4번을 보면 3번은 중앙은행의 국채 매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공개시장 조작에 관한 내용이고, 4번은 재할인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 수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알아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개시장 조작입니다. 이것은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살 경우에 그 대금을 민간은행에 현금이나 지준 예치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 본원통화를 구성하고 있는 현금 또는 지불 준비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개시장 매입을 할 경우에 본원통화가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공개시장 매각을 하게 되면 본원통화는 감소하게 됩니다. 보기 3번에서 중앙은행이 민간의 국채를 매각하면 본원통화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통화성수를 곱한 통화공급은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거꾸로 서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다음은 재할인율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의 대출 또는 어음을 재할인해 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재할인이라는 것은 은행이 고객의 약속어음을 할인해서 자금을 공급한 후에 다시 그 어음을 중앙은행에게 제시해서 할인받고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재할인율이 인하가 되면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따라서 일반 은행들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늘리려 할 것입니다. 즉 재할인율이 인하되면 기업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늘리게 돼서, 그러면 중앙은행은 은행에 현금을 공급하거나 지급준비금, 지준 예치금을 늘려줄 것이니까 이 경우에도 본원통화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통화공급이 증가하겠죠. 4번에서 보면 중앙은행이 재할인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하면 기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재할인율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하면 기업 보고 더 대출을 받으라는 의미니까 기업은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거꾸로 서술하고 있는 보기라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아까 설명했지만 이 지급준비율 정책도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정책 수단 중에 하나인데, 이 3번, 4번에 있는 공개시장 조작과 재할인율 정책이 본원통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이라면, 이 지급준비율은 본원통화가 아니라 통화승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문제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